네, 여러분 제7회 21세기 인문가족 포럼 이제 개막식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희 약속드린 시간에 개막식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모두 지정된 곳에 착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내빈들께서 모두 다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본 개막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착석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무수히 많은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지난 6년간 인문가치 포럼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공유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다름 사이에서 올바른 다양성 시대를 위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난 문명의 세기 동안 가까워지고 있고 인류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소통 그리고 더 빠른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다양한 이들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더욱 필요해진 시대. 하지만 다양한 이들이 모여 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 인식되고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인문가치를 통해 진정한 다양성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아닌 소외와 따돌림이 아닌 공감과 이해 그리고 포용과 조화가 더불어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공동체의 시대, 서로 다름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문화 공동체를 위한 인문가치의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입니다. 다양함을 무시와 차별로 바라보는 시선을 덜어내고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시대.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복원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밝은 내일을 비춰줄 인문가치를 발견하고 문화 다양성 속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찾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름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인문주의를 토대로 사람이 중시되는 올바른 문화 다양성의 시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사회가치의 탐구와 실현.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시작합니다. 네, 정신문화의 수도 이 안동에서 펼쳐지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 공식 웹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막식 사회를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동의 이 전통 리조트 이곳 구름회로 오는 길 너무나 예쁘죠. 힐링하는 기분, 여행하는 기분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한옥들 사이에서 오색 빛깔이 사뿐히 내려앉은 정말 절정의 가을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바다의 가을색을 풍기면서 또 동시에 함께 모여서 멋진 가을의 풍경을 만드는 단풍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포럼의 그 주제를 떠올렸는데요. 바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해 포럼은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요.
안동에서 펼쳐지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의 소중한 가치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이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내빈께서는 간단한 목례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기조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소개해드립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권영세 안동시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형동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멋진 포럼의 주관기관입니다.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본 포럼의 주관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이희범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본 포럼을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사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님,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기업인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 김영동 국회의원님, 김승수 국회의원님, 유이동 국회의원님,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전병극 실장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 장세용 구미시장님과 장욱현 영주시장님,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7번째를 맞는 국제포럼입니다. 저희는 지난 6번의 포럼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인문가치들에 대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지난 6년간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되돌아보고 개성이 범람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직접 참가자 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가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진행하고 현장의 방역뿐만 아니라 개별 행사장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과 김용학 전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공감하는 유익한 포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월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시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진두해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대구 경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불구하고 멀리서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해외 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문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본 포럼에서 여러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정신문화의 소도 안동을 대표해서 권영세 안동시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는가? 그래. 깊어가는 가을,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국내외 석학 그리고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은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19가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팬데믹 이후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인류의 밝은 미래와 인간다움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안동은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인문 가치를 실천해온 인문 정신 문화의 본향입니다. 하회마을, 봉정사와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같은 세계 유산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문 가치의 근원이 되는 서원, 사찰, 민속마을, 종교신앙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대동사의 실현을 꿈꾸었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동에는 2017년 종교의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종교타운이 건립되었으며 이는 안동 사람들의 다양한 포용력과 서로 다름을 존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또한 2014년 안동에서 시작되고 매년 개최되는 것도 문화적 다양성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인류의 희망과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천 과제들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바쁘신 국정에도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또 기조 강연을 해 주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장님, 이철우 도지사님, 김영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또 김성수 국회의원님, 유희동 국회의원님, 또 시도의원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이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이희범 이사장님께 특별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포럼의 대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의 말씀 들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님께서 문행사의 성공을 기획한다. 그리고 또 여러모로 이 준비 기간에 도움을 주셨는데요. 환영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동에서 열리는 인문가치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먼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 모셔서 축사를 정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세균 국무총리를 무대로 모셔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유림 어르신들과 석학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찬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안동시, 경상북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안동에 오니 안동 도산면 출신으로 인문학의 대가이자 동방유학의 성현으로 불리는 퇴계 이황 선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황 선생의 고향 땅을 소재로 한 시조 한 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부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2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조 강연을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뵈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포럼 참석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생존을 위해 어떻게 연대하고 공존할 것인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과 해답의 원초적 진료는 바로 인문학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문학 분야의 소통은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인문 심화 강좌에 전국 70여 곳의 도서관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인종, 국가, 종교, 세대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문화의 전파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가치가 아닌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선비정신의 뿌리를 둔 소통과 공존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당시 소장학자였던 기대승 선생과 조선유학의 사단 칠정 문제로 8년 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퇴계 선생은 26살이나 어린 소장학자에 대한 공대와 존경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을 통해 조선유학의 사상적 발전을 이루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26년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신구 세대 간의 열린 마음, 우아한 공존은 바로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소통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대와 지역, 이념에 견고하고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의 근원이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정신에 담긴 소통정신은 외국인에게도 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명 이만열로 잘 알려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박사는 한 책에서 선비정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선비정신은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 존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은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문화 다양성 시대에 우리가 적극 발굴하고 널리 알려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죠? 바야흐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환경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포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위로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과 국내외 석학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안동과는 청년 시절부터 소통을 해왔습니다. 군 생활을 이곳 안동에서 했습니다. 안동은 제게 청춘의 도시입니다. 청년 정세균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이 더욱 성장하도록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 청년 정세균을 따뜻하게 맞아준 두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본 포럼의 그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다시 짚어주셨고요. 따라서 저희도 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입니다. 무대 위로 지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제 이야기 들으러 안동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 와주셔서 정말 격이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도청해서 중대본 회의도 주재하시고 우리 각군들 또 들리시고 오후까지 와주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님도 SK고 또 SK 진짜 회장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구미, 영주, 안동 SK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력이 되면 좀 더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플러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플러스 가장 중요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감을 살리는 게 인문가치입니다. 영감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동은 한국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짧지만 정말 인상 깊은 임팩트 있는 축사였습니다. 오감과 영감, 영감은 인문가치에서 나온다. 좋은 말씀이었고요. SK 많이 투자해달라는 굵은 말씀 해주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자, 다음 축사는요. 김형동 국회의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안동 예천 김형동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정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이희범 장관님, 이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먼 길 마다 않고 오늘 기조 강연 해주러 오시신 최태원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정에 정말 바쁘신데 온종일 온 하루를 안동에 옛 추억을 찾아서 방문해 주신 우리 총리님 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제가 알기로 인문가치 포럼 시작이 우리 시장님하고 특히
김광임 의원 좀 자리 어디 예. 김광임 의원 오셨는데요. 두 분이 7년 전에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이걸 더 깊고 넓고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궁핍한 시대를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피워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 끝에 아마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계연구소 이사장님으로 활발하게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김광임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셨다고. 또 이렇게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멀리 평택에서 우리 국민의힘 총리님께서 원래 계셨던 민주당에서는 삼선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당에는 아직 삼선이 귀한데 평택에 유이동 의원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시민들께 한번 인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승수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과거에 안동과도 엄청난 인연이 있는데요. 아마 최태원 회장님 특강 들으러 여기까지 한 달은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안동에서 크고 났습니다만은 안동만 거쳐가면은 전혀 새로운 게 된다. 요즘 이철우 지사가 늘 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동 문어, 안동 강고등어 잡히기는 포항에서 잡히고 저 남쪽 부산 목포에서 잡히는데 안동만 거쳐가면은 새로운 게 되고 각광받는 그런 먹거리가 된다. 이것이 다 오랜 서년들의 문화가 안동에 500년, 5000년 문화가 입혀서 새로운 맛으로 탄생했다고 늘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미래의 먹거리 오늘 인문가치 포럼 하지만요. 이 정신이 문화가 덮여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게 되지 않을 거고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동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자랑스럽고 제 고향이 여긴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포럼 개최하면서 오늘 포럼이 미래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갈 많은 분들께 하나의 교환, 교범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이 포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인문가치 포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탄생 이야기부터 안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 포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다는 든든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이 따뜻한 도시 안동,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빈님 그리고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님께서 모든 분께서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쌀쌀했습니다만은 이 안동의 전해진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행사하기 참으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함께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의 정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도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안동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이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문가치 포럼을 온라인으로 참여 중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안동시 도의원님, 의원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의 인문가치 포럼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사회의 인문학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시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문가치 포럼의 주제인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 인문학의 고민을 잘 살피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통해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포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힘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발전하는 포럼, 인문가치 포럼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데 모아봤는데요. 먼저 인문가치 포럼의 후원 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김광호 사무총장 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의 큰 성공과 좋은 결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에 들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 인류 전체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지만 때로는 차별과 낙인, 그리고 인정주의와 혐오가 확산되면서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화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인문가치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비준한 이 협약은 문화 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공동체, 민족과 국가 존속의 원천이며 나아가 인류가 민주주의, 관용,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발전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연대와 협력은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번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문화다양성 시대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확산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면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런 다양함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고 문화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가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색거나 사랑을 환경에 상관없이 뚱뚱한 입장에서 서등하는 시대가 없으면 좋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인간의 근본적 가치를 제시해 왔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림과 다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맞추려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은 차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더 밝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은 미래의 디딤돌이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생각을 넓혀 더 큰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선입견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은 모두 문화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류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공통점에 더 끌리고 나와 다르면 경계하며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그 차이를 떠나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는 우리답게.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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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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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이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 다양성 시대, 내빈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죠. 이 소속된 집단과 문화 그리고 이 모든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서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그런 영상 지금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종, 나이, 직업, 종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 포럼의 그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뭉클했는데요. 문화 다양성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여러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양성 시대에서 사회 한 축을 구성하는 공동체, 그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저 역시 그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무대가 좀 정리가 되었죠. 이번 순서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내빈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고나은 결혼 이주 여성, 김형동 국회의원님, 최태원 SK그룹 회장님, 그리고 김호석 안동시 의회 의장님, 네, 권영세 안동시장님,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님께서 본 포럼의 그 성공을 기원하는 그 퍼포먼스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빈들께서 무대 위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빈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무대 위에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멀어진 우리 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문 가치들일 것입니다. 지금 내빈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총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 잠시 뒤를 돌아보시면요, 영상에 우리 소중한 이웃들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를 해보실까요? 인사를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 사이를 연결하듯이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많은 인문 가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이제 내빈분들은 앞쪽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가치가 우리 포럼에서 함께 공유되고 또 소통이 되어질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빈들께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저의 구령에 맞춰서 셋에 앞에 있는 이 바를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그 가치들이 이제 화면 속에서 비춰지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외쳐볼까요? 자,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키워드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포럼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막식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는데요. 바쁜 국무 일정 속에서도 먼 안동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총리님을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과 가치를 품어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시작을 알리는 그 개막 퍼포먼스 주요 내빈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 마무리하면서 잠시 저희는 무대를 정리하고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의 기조 강연이 이제 곧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무대 정비 후에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자리를 더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지금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나 이렇게 고품질의 프로그램 그리고 강연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인문가치 포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공식 저희 웹사이트를 좀 둘러보셨습니까? 정말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술 세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논문 공모 세션도 있고요. 실천 세션, 특별 강연, 영화제, 콘서트까지 정말 모두 만족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세계 유수 학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학술 세션 그리고 각계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합니다. 영화 콘서트도 있고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 다양한 인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지루하지 않게 친근하고 쉽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곧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은요,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조 강연 그리고 특별 세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기조 강연자를 소개를 지금 바로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조금 지루하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열리는 올해 포럼
저희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대응 방안을 접하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 이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해질지,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될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가치로 세상과 소통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기조 강연자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기조 강연을 별로 그렇게 해본 일은 많지가 않아서요. 좀 서투르거나 혹은 또 제 말을 좀 오해하거나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저한테는 좀 낯선 약간 주제이긴 합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제가 대학도 물리학과 나왔고 사회과학인 경제학 공부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인문이라는 단어하고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멀다고 내가 모른다 안 한다 뭐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이번에 이런 주제로 강연을 저더러 하라고 그래서 솔직히는 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전 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인문에 대한 깊은 지식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측에서 바라본 이 주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인문가치 포럼에서 담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라는 이 테마를 갖고 제가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이제 저를 그냥 SK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가 우리한테 원하는 가치는 정말로 뭐였을까? 여태까지 기업은 돈을 버는 것, 투자를 해서 일단 돈을 버는 그 행위에 어찌 보면 부산물로서 나오는 뭐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낸다 혹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일자리를 만들었다 뭐 이게 어찌 보면 부차적인 가치가 되고 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기업한테 하라는 것은 사회가 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도 이 명제가 기업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효한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저 상징적으로 저런 식의 그림들 많이 보셨죠? 뭐 물론 뭐 전 반도체 공장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기업이 보통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아주 상당히 훌륭하거나 좋다라는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한 형태의 그림들입니다. 뭐 저 그림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그림이 사진이 담고 있는 목적은 그거였죠. 저게 어찌 보면 기업이 나타내는 우리를 누구입니다라고 나타내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솔직히 저 그림은 저도 이렇게 내비치고 싶지는 않지만은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일들, 저 옆에 있는 자랑이나 저희가 무엇을 한다라고 매번 너무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저희가 실체인 저희의 모습을 감추거나 안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감춘다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감춰놓은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가서 저희도 뭐 투자도 하고, 또 기업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을 두고 돈을 많이 벌릴 곳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는 외면합니다. 저희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보면 거긴 장사해서 돈을 벌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곳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논리가 저희한테는 제일 센 논리가 됩니다. 이것만 갖고 저희가 필요한 가치, 저희의 필요한 가치만을 노려서 그 알만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를 밝히냐면 벌목 사업 비슷합니다. 이 벌목 사업 뭐 너무 뻔한 예라서 제가 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벌목 회사에는 항상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자기로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자기 사업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란 요구, 환경단체의 뭐 산림 보호에 대한 요구, 정부의 인허가를 준수하는 뭐 해야만 하는 요구, 사회가 각종으로 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까 내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처럼 뭐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서 제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 산림은 황폐화되고 결국 자기 벌목 사업의 생태계는 사라지고 자기도 결국 죽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필요한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잊어버리면은 이젠 공존의 내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기업도 사회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자기 좋은 것만 계속해서 한다는 건 다른 가치를 무시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된 사회에서는 그럼 사회가 기업을 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결국 기업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효과는 그것만을 갖고 저희의 기업을 정당화시켜서 저희가 존재하고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아닌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쨌든 시대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말씀을 하면 저희의 시야가 너무 짧았습니다.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제는 이 사회에 있는 가치를 다 포용했어야만 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경제적 가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걸 최우선으로만 삼는 것은 이젠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여태까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끼쳐온 사회에 안 좋은 일들, 뭐 그것이 환경 문제였던, 사회적인 다른 문제였던, 뭐 가버넌스에 관련된 문제였던, 저희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저희의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기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선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럼 그 문제를 정말 사회 문제라는 건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조금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사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발달되고 오면 올수록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뭐 생존의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이 정도였지만 뭐 지금도 질병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 먹는 문제 해결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현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대, 조직, 지역, 성별, 빈부의 격차, 뭐 국가별, 인종, 종교,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주장과 얘기를 삼으면서 그다음에 첨예하게 갈등하는 문제로 비롯되는 사회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이런 질문을 이 세상에 해봅니다. 저희가 과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사회 문제 발생 속도가 다들 빠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더 발생을 하면은 이제 사회가 살 수가 없는 지경에 흐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사회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 많이 하고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줄이는 거, 이 얘기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다양성이 저희한테 필요한데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통은 이제 다양성을 제일 많이 수용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멜팅 팟 뭐 이런 얘기를 써서 많은 인종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의 얘기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도 상당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년 통틀어서 개인적 정치적으로 가장 양극화됐습니다. 저 파란 것은 저 약간 진보적 성향을 띤 그 형태고, 빨간 것은 이제 보수적 형태를 띤 얘기인데, 1994년에는 그게 크게 안 달랐지만 지금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제 위험할 정도입니다. 저게 너무 벌어지면 이제 갈등이 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거의 이런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저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또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지만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사회는 점점 저 문제가 커지고요. 설사 저 갈등이 벌어져도 다양성을 흡수하는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문제의 발생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다양성이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솔직히 이 말은 뭐 별로 너무 뻔한 얘기가 되는데, 다양한 게 다양하지 않은 것보다는 좋습니다.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여러 각도로, 이 세상이 여러 각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존하거나 또 진화할 확률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은 것은 한 종류의 뭐 마치 생물만 존재한다면은 그 생물이 다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변화가 하나 그 생물을 공격하면은 솔직히는 멸종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다양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생태계의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솔직히 다양성을 흡수하려고 생각하면은 다른 점을 쳐다보지 않고 같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아까 이 영상에서 이미 다 해서 제가 할 말을 다 설명을 해줘서 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작은 차이를 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99%가 똑같아,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우리의 사람이 기초적으로 다른 점을 제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찾아내서 너희와 우리, 너와 나, 그들과 우리, 이 형태로 이걸 자꾸 나누게 되는 게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고 학습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에 필요한 거는 99%가 같다는 사실을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하는 것이 아마 공감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저의 기업의 문제라는 것이, 기업은 공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처럼 자기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돈을 버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미션 이 형태만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이 공감 능력을 더 갖도록 저희의 목표, 목적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상당히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마 지구상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가장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효율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사회 문제를 전체로 푸는 데다 써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다른 것을 이해하고 나의 고객, 나의 파트너, 혹은 나의 포텐셜 커스터머, 나의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이제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한 건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게 왜 공감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느냐? 이젠 기업이 처해진 얘기 중에 가장 큰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시장을 상대한다고 살았습니다. 뭐냐면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놓고 판다. 근데 이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기업을 만드는 사람과 공급자와 수요자인 사람이 거의 1대1로 대응하는데, 그만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이해되냐? 1대1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시장에서는 제가 공감이라는 걸 별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 싸고 좋은 물건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머릿속에 가졌던 저희의 경제학 개념이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변해버린 게, 이제는 1대1 관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이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회의 어떤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과거에는 내 제품 파는데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지만 이제는 1대1 관계니까 저도 환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한답니다라는 메시지가 같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도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는 각종의 많은 고객들을 다 이해하고 이 사회의 다양성을 전부 포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솔직히는 아까처럼 사회에 있는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못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좀 끔찍한 거라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다양성을 잃어버려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엔 저 다양성을 잃어버린 얘기,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은 혐오하기가 쉽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 게 아니라 저들은 나하고 달러라는 얘기가 너무 커지면, 아까처럼 이게 이제 사회가 그런 식으로 극렬하게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 세계 인류에서 보면 혐오의 역사가 어떤 결국은 결론을 갖고 왔는지 저희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이러한 쇼크가 오면은 누군가의 희생양이나 뭘 찾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 좀 이럴 그 얘기가 있어야 좀 자기의 마음도 나아지니까요. 어쨌든 역사를 보면 항상 보면 누군가의 희생양과 책임자를 찾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 혐오 얘기라는 게 누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지금에 있는 코로나의 어떤 다른 문제로 이어나갈, 코로나가 끝나도 결국은 여기 있던 문제가 누구 탓이었냐, 결국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저희가 발전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으로 탄생한 구름의 리조트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름에는 저희 SK도 좀 관계가 있었고요. 저희도 좀 지원을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솔직히는 수몰 위기에 넣었던 전통 가옥을 옮겨와서 리노베이션 한 곳입니다. 경제 논리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새로 짓는 게 더 값이 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 그걸 좀 넘어나가야만 한다라고 저희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수몰된 가옥을 저희가 계속 보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존하겠다는 정신과 얘기, 그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붙여서 훨씬 구름의 이 리조트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안동을 또 안동의 명소고 자랑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더 어우러진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솔직히 어느 사진 속에서 저희가 쉽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좀 타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획일적인 문화나 같은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더 추구하게 되면은 조직도 그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회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도 저기에 있습니다. 뭐 그건 아닌 건 아닌데요. 이 방향으로 올라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공감이 강하면은 그것이 저는 강한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커져서 이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지고 포용력이 커지면서 계속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종의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문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산업이나 다양한 나라에 있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같이 포용을 해서 저희가 뭔가 시너지를 내는 얘기를 계속 잘 들어갔을 때 드디어 보면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한 회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저희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가 스테이크홀더라 썼는데요. 이건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주주도 있고 일반 사회도 있고 커뮤니티 시민사회 뭐 커스터머 저희 이 구성원들 여러 사람들이 한테 이 서로 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저 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게 이제 현대에 들어온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하는데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열심히 자랑하고 싶지는 전혀 않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국 고등교육재단이라는 것을 한 지금 4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실제로 보면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지금 한 700여 명의 박사들이 되어 있었지만은 한 400여 명의 지금 보면은 한학을 공부하는 한학 장학생들이 있어서 저분들이 지금 각 곳에서 지금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서삼경 노노맹자 이 얘기들을 전부 다 읽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저희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학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가 그런 대로 열심히 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한학자를 그동안에 꾸준히 양성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세인 중리님이 시를 한 수 읊어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안동의 유안진 시인께서 지신 시입니다. 어제의 햇빛으로 오늘이 익는 여기는 안동. 과거로서 현재를 대접하는 곳. 서리빨 붓끝이 제 몫을 알아 염치가 법규를 앞서던 곳. 이 시 안에 제가 꿈꾸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염치가 법규를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저 문구. 솔직히는 룰 베이스가 아닌 소사이티가 전부 룰로서만 움직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다른 말로 염치였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동이 이 문화의 발전에 가장 좋은 이 토양과 얘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시켜줄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짧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밑에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련된 좌석에 다시 한번 좀 책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긴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가 특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기업의 새로운 역할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이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은 이유와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 세션에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키워나가야 할 가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정말로 아름다운 날씨에 이 회장님의 멋진 강연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안동에 잘 내려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 강의를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 근데 매번 강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느신다. 강의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시고 또 오늘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20분.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김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요. 워낙 글쎄요.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것도 느는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정말 못했습니다. 네, 사실 최태원 회장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SK 구성원들하고 100번의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번까지 한 거는 들어봤는데 그거 100번 다 지키셨나요? 예, 100번 채웠습니다. 작년. 1년에 100번을 강의한다는 건 굉장한 일인데 정말 바쁘신 분이 그걸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새로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아까 처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SK의 대표로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한 명의 기업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내용이 참 새롭고 새로운 얘기, 물론 최 회장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기업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선구적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꿈을 어떻게 꿨는데 거기서 번쩍했다든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만 좀 얘기해 주시면 내용보다는. 특별한 계기보다는 글쎄요. 꾸준히 그 문제가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보면 이제 사회공헌, 그래서 CSR 이런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저희도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솔직히는 저희가 그 활동을 하면서 썼던 많은 재원이나 얘기만큼 사회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무도 별 관심이 없다라는 정도쯤으로 가서 우린 이걸 왜 할까? 그다음에 이 하는 방법이 너무 틀리지 않았을까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아니 도대체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해야 진짜로 공헌하고 공헌을 계속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저희도 공감이 되고 이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희는 사회 공헌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지원하거나 돈을 써서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들어갔던 게 결국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마 그게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반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푸주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 시장의 모든 경제 활동가들은 네 이익을 추구해라. 그러면은 시장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화합해서 선을 이룰 테니 다 이기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아담 스미스의 처방이었죠. 그것이 나쁜 사회적인 결과를 내고 공공재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나서거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감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형태였었는데 최태원 회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CSR 여기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주체가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혹시 주변에 있는 일반 기업인들이 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그거 하냐? 뭐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의 핀잔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외로운 선구자적 그 역할을 해오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었으면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말잔치를 잘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기도 했고, 제일 힘든 건 이제 저희 내부를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부의 행동이 변화돼야 이것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기업이 돈을 버는 거 이외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걸 한다는 거를 잘 경험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저희 내부에서는 돈을 버는 것, 즉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소셜 밸류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동등한 비중으로 저희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그렇게 줬고 저희 정관도 그렇게 바꿨고 뭐 저희 조직들도 전부 그렇게 지금 하고 평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래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항상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도 수차례 묻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돈을 좀 덜 버는 거, 혹은 돈을 설사 못 벌어도 좋다, 저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사회적 가치를 정말로 만드는 방법을 가져가서 시장에 혹은 고객에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뭐 솔직히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몇 년을 계속 해오니까 요새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 여기선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이 기업 경제계 쪽에서는 요거를 ESG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ESG 가치가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측정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계속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과 얘기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사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서스테이너블 할까, 이런 쪽으로 지금 학계도 조인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잘 성공하기를 모두 다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회장님하고 여러 군데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 포럼 이런 데서 회장님이 영어로 이렇게 강연하는 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해외 포럼에 나가서 10번을 강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5, 6년 전만 해서 같이 따라갔을 때 옆에 있는 외국인 세계급 지도자들이죠. 저 강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얘기를 해오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느껴집니까? 세계적 지도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무슨 독특하게 새롭게 외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적 문제고 각 나라마다 기업한테 요구되는 것이 이제 달라졌고, 단순히 돈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하고 그다음에 뭐 월급 주고 고용해서 일자리 늘리고 그 정도만 갖고는 전혀 이 사회가 그걸로 만족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공감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투자를 좀 어떻게 더 잘하면은 더 좀 사회적인 임팩이 좀 더 있을 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은 뭔가, 이걸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손쉽고 좋게만 투자해서 가장 빨리 돈을 회수하는 방법, 이거로만 전부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문제들이 좀 더 발달했고, 이 문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CEO들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더라도 거의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행동 원칙들이 전부 이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한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전 세계 투자 자금 중에 현재 44%까지가 지금 ESG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살펴서 그걸 잘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펀드가 이미 전 세계 돈의 44%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펀드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거든요. 이게 한 5년 내지 한 7년간 돌리고 있는 거였으니까 44%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펀드들은 거의 100% 가까이 다 ESG로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속도로 지금 변하고 기업 생태계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ESG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건전하게 사회적 그 가치를 추구하느냐 또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런 걸 보고 투자했을 때 이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아주 놀라운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키워드가 결국은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먼저 제가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10만 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걸 한 24시로 한번 변환해 보죠. 10만 년을 24시로. 인간들이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5분의 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 인간들은 자기 가족, 시족, 부족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생활을 해왔다가 갑자기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인간들이 여기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톨러런스, 관용,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여라 이런 교육을 해서 여기까지 큰 끈끈이 끌고 와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표에 보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반대자의 거리가 굉장히 급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하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반대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찬성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왜? 다 내 주변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또 내 주변에는 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글쎄요.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만 분석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SNS나 솔직히 뭐 OTT라고 부르는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뉴스나 다른 것을 자꾸 제공을 해드리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전부 자기 주위에 자기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더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는 그 AI가 골라주는 뉴스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세상은 그 AI가 골라주는 그 뉴스와 그 보는 세상은 자기하고 거의 동일한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 주고 거기에 또 좋다, 그걸 계속 탐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회장님께서 반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반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 SNS에서 정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초창기에 제가 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이 양극화되고 이걸 보통 오피니언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론이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 친구가 본 것만 나에게 추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한 것만 나에게 정보가 추천이 들어와서 정보 고치라는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에고치처럼 실을 짜가지고 고치 안에 갇히는데 나는 요 안에 갇혀서 상대방이 읽고 있는 정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서로 간에 이래서 양극화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사장단하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하셨다고 들었었어요. SK 내부에서 소셜 딜레마 넷플릭스 프로그램 그 어떤 배경이나 무슨 문제 제기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화해서 SK텔레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 한 반 정도는 저희 고객이신데 실은 패턴과 이걸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쓰시는 거죠. 일단
전화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의 소통이 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지금과 같이 이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계속 그 컨텐츠만 계속 보는 거죠. 그게 페이스북이었던 뭐 구글이었던 뭐 유튜브였던 결국 그들이 추천하고 하는 모든 추천 알고리즘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저희 고객을 저희도 좀 프로텍트를 하거나 좀 이 최소한 좀 덜 쓰도록 혹은 다른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뭐 그 커다란 그 SNS를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은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흥미 있게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결국 광고를 실어서 그러니 돈을 계속 버는 모델로만 처음에 이 AI를 만들고 이젠 그것들을 그들도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아마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문명의 이기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인문의 가치 뭐 이 형태를 전혀 반하게 되는 형태로 좀 학습이 계속 되어 나간다. 특히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데는 좀 연세가 다 조금 있으신 분들이지만은 젊은 친구들 이게 특히 보면은 거의 한 중학생 밑으로 내려가면 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이 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보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건 뭐 저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저희 내부에서 사회과학자들도 요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결되면 될수록 단절되어 간다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연결되면 될수록 단절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다 이렇게 나서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뇌과학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있던 거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배치되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버린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conformity bias라고 부르는데 확증 편향성,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뇌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육학자들이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AI의 딥 러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도 딥 러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는 거하고 배치되는 거를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버려버리니까 이거를 딥 러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뇌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교육, 뇌에 빌트인돼 있는 여기 쓰여 있는 알고리즘을 극복하는 그런 교육이 딥러닝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붙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최 회장님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공감도 마찬가지 교육일 거고 다양성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일 텐데 최 회장님이 교육에 그동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왜 교육에 일단 많이 투자하시는지를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생각 한번 해보고. 뭘 투자해 주셨냐면요. 카이스트의 사회혁신고 과정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투자해 주시고 제가 연세대학교 총장할 때 100억을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혁신가를 길러내는 많은 그런 운동들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 애들이 수업 시간이 또는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학교에 제안을 하면은 저희가 최 회장님이 주신 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지원한 돈보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들이 더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을 재생하겠다.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학생팀이 재래시장을 고쳐놓겠다라고 활동을 하다가 그거를 연구비로 따와서 훨씬 더 좋은 그 시장 재생 프로그램을 지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최 회장님 덕분에 가능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까 한학자 얘기도 하셨고 고등교육재단을 해서 박사학위를 벌써 800명이 넘었죠 지금?
800명 이상을 지원해주고 한학자도 아까 보니까 411명이던가요? 440명. 예. 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셨는데 이런 교육에 투자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이유나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글쎄 저희가 믿었던 건 선대 회장님 때부터 계속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회에 가장 기업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시스템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한 곳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규 프로그램과 것들이 없는 곳에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해외 유학 장학생 뭐 이래서 그 해외 유수의 대학에 유학을 가는 데는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저희가 당시 돈으로 뭐 매년 보면 꽤 많은 돈을 저희가 투이션 플러스 생활비까지 주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가 토를 다는 거는 단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사회에 돌아와서 좀 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한학자 기른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고요. 선대 회장께서는 이런 거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과학이나 학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긴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좋은 대학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습득을 하지만은 동양적인 걸 잃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니 우리 학문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거의 그 숫자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그 한학자를 같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희 한학자의 퀄리티가 거의 중국, 일본을 능가하는 이 학자들이 꽤 많이 이제 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한중일의 무슨 유교나 공자를 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그 형태로 학문의 발전과 얘기들이 맥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고요. 기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에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큰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말은 쉬운데 도대체 뭐죠? 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가치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셀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2,000원보다는 뭐 저 10,000원이 뭐 더 나은 거라고 하는 건 확연히 구분되고 아주 쉬운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가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측정도 안 됩니다.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아니면 뭐 이걸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지금 이 안에 개발된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솔직히 그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교육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교육에 투자를 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그룹의 계열사들은 두 가지를 전부 회계 로 풀어냅니다. 돈을 얼마로 벌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 어느 기업도 다 나오지만 사회 가치를 과연 이 회계적으로 풀어서 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했는지 이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는 별로 없고 어려운 시도인데 아무튼 저희는 계속 그 시도가 완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시도를 해간다는 게 저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또 이제 내년에는 얼마큼 더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이제 머리를 쓰고 뭐 돈을 투여나 얘기라는 건 이제 리소스를 뭐 여기다 놓을지 저기다 놓을지를 좀 더 계산하고 움직이는 이런 방법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 투자한 뜨거운 방 교육에 투자하신 거는 참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느끼는 게 그 고등교육재단이라는 장학금을 받았던 800여 명의 PhD들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강의를 하러 나가달라 그러면은 누구도 나서서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강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그 조그만 학교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강의하겠다라고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게 고마우니까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아니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공감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또 뇌과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공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레몬을 먹는데 쉬어가지고 진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신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뇌 안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 신맛이 전해진다.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요새 어린아이한테 오줌 누게 한다고 쉬 하다가 오줌 누는 거 보고 자기도 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거울 뉴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회장님의 주장이시잖아요. 그거를 메커니즘을 조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키워드를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행복 토크를 100회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얘기를 이제 기업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성원이 행복을 해야 자기가 신이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정말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바람 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정말로 행복을 뭔가에 간절히 원하는 자기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극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회사 안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결국 같은 문제를 비슷하게 옵니다. 모든 저희 구성원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는 건 아니 우리가 다 사람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같이 추구를 합니까? 저 사람의 행복과 내 행복은 다르다고요. 이게 많이 제가 어려워 저한테 이제 공격하는 질문의 제일 큰 게 그거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는 다르다라는 건 행복이 다르다는 건 한 10%밖에 안 다를 걸. 한 90%는 우리의 행복이 같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않니? 라는 얘기와 뭔가 즐거운 게 있으면 보기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행복감이 올라오거나 휴가가 걸려 있거나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고 혹은 또 롱텀 골 나는 그래도 이 인류에 뭔가를 기여할 거야. 난 이 사회에 그래도 무언가를 해갖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결국 보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의 특징과 얘기를 잘 관찰을 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행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증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아까처럼 공감을 하려고 잘 들질 않아요. 회사는 항상 어떤 일만 하냐면 당신이 오늘 어떻고 집에서 어땠는지는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리포트 잘 냈어? 그 다음에 그 일이 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언제까지 마칠 수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있지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소통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 보고서나 내용이나 얘기를 한 건 다 전부 다 그 돈 버는 그 얘기만 달랑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이 공감 능력이 좀 더 생기면은 구성원끼리의 공감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고객, 나의 주주, 나의 다른 사람의 공감도 이제 시도하고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단순히 주주라고 투자를 했으니까 주가만 올린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투자가 나한테 다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을 찾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취지에 좋아서 난 그 주식이 떨어져도 더 갖고 있을 거야. 배당을 좀 더 덜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 갖고 화내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가 원하는 꿈에 접근해 준다고 생각하면 난 그 주식에 베팅을 해줄 거야. 이런 주주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효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아직 좀 그냥 너무 이론적인데요. 근데 이 일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과 얘기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을 하는 프로세스나 얘기를 하는 것도 워낙 공감할 대상과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소한 보면 저희한테 단골손님한테는 하자. 여기에도 저희 SK텔레콤을 오래전에 쓰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감을 좀 해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는 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는 한꺼번에 못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저희의 공감 능력이 늘어나다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 현대의 기업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되게 이타적이라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객이 행복하지 못하면 저희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저희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를 한다. 이게 저희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너무 아직 미치질 못하고요. 말만 이렇게 하지 저희도 매번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진화하려면 시간과 이게 조금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잘못하는 일 있으면 너 왜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제대로 안 하니라고 지책도 해주셔야지만 저희도 그걸 좀 더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큰 응급 수술실이 있습니다. 그 새벽 6시에 청소하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응급 수술실 앞에 의자에 3명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 쪽잠을 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청소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나 청소해야 되니까 절로 가시라고.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업무 수행은 잘했죠. 며칠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수술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쪽잠을 자고 있는 가족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청소하시는 분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대다가 일을 안 하고 돌아가십니다. 딴 데로 가십니다. 그냥 공감이겠죠. 그게 이 아파하는 이 마음을 보고 깨우질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SK가 저는 이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공감과 업무를 연결시킨 사례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쓰게 되느냐 하면 용도가 노인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독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노인과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특별하게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SK의 공감의 능력이 업무와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그 시키신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직원들 스스로가 아까 발표하신 내용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룰 베이스드와 컬처 베이스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차이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겠어요? 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같아서요. 룰을 만들고 따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니멈 지켜야 될 것들만 나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자유를 박탈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룰이 생기는 거는 개인으로 보면 창의성이나 자기의 자유가 속박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의 사람의 정서입니다. 근데 컬처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솔직히는 법으로 하려고 하는 효과는 다 발휘되면서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느 도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법을 하고 거기를 엄벌을 합니다라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룰을 강요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들을 배치시켜서 쓰레기를 버리는 걸 감시를 하죠. 그 도시에 쓰레기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이 도시를 생각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서로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걸 누군가 버리면은 이 불러서 야단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남이 버린 걸 주워서라도 그걸 넣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쪽은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한 거죠. 한쪽은 문화적으로 높은 이곳은 코스트가 없이 여기서 여기는 남는 코스트를 이 돈을 갖고 다른 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요? 결국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룰이 저는 가장 없는 문화가 발전돼서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룰이 없더라도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저희가 있듯이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이 살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저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안동이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주제, 그 넓은 의미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보완하고 싶은 말씀, 아쉽다 이런 거 있으면 간단히 좀 보완해 주시죠. 예, 저희 아직도 원래 이게 필요한 게 아까도 기업인들이 반성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돼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컬처 베이스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룰 베이스 형태에서 약간 기회주의적 형태로 이 룰을 적당히 피해 나가거나 적당히 이렇게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만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기업이 처한 현상이나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있다. 솔직히 환경 파괴도 많이 되었고 우리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법이 하려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어서 생각하면은 공장이 여러분 사는 근처에 있어 하더라도 그냥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난 거죠. 저 공장이 계속 지금 이 매연을 내뿜고 이 소음을 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고칠 생각과 얘기는 없고 나라에서는 또 그걸 룰을 너무 세게 하면은 경제적 임팩이 크니까 그 룰 베이스로 이게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공장이 그래야 될 건 없는지 몰라도 사람하고 이웃이 같이 있었다면 그 이웃에 공감을 하는 공장은 훨씬 오래 갈 수 있고 또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장이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직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그 얘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문 가치라 하면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다움이란 뭘까? 인간의 사이간이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간 하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1년이 존재하죠. 공간 하면은 이벽과 저벽 사이의 공간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죠. 그럼 인간은 어느 사이에 존재하는 걸까요? 결국은 인간은 네트워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오늘 쓰셨던 키워드, 공감, 다양성, 공동체, 이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인간다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 가치와 더불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장님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 세션의 두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SK텔레콤, SK그룹이 이렇게 새로운 역할, 사회적 가치에 창출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공감과 또 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20 개막식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식 사회를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